본 적 없는 미대. 안녕하세요. 게릴라 아티스트 진베리입니다. 정규 미대를 가볍게 뛰어넘는 비욘드 미대. 다음 시대를 미리 맞이하는 포스트 미대. 예술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리얼 마스터 클래스. 본 적 없는 미대 문을 엽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탐구를 하겠습니다. 엑프레시스라는 키워드를 알아볼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죠? 네. 먼저 하나의 시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템페의 골짜기인가, 알카디아의 언덕인가, 신들의 일인가, 사람들의 일인가, 또는 신과 사람의 일인가, 미친 듯한 구애인가, 도망치려는 몸부림인가, 피리소리인가, 북소리인가, 야생의 환희인가. 귀에 들리는 선율은 달지만 들리지 않는 선율은 달콤하다. 자, 부드러운 피리소리를 계속 울려라. 영혼을 향해 소리 없는 노래를 불러라.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시인데 키이츠의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송가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유명한 시구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대리석에 남자와 여자가 조각된 그런 고대의 항아리를 보고서 시인 키이츠는 옛날의 그 그리스를 상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항아리라는 것은 하나의 조각품이죠. 네, 도자기. 그런데 시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예술의 영역을 넘나드는 이런 것을 엑프레시스라고 합니다. 엑프레시스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술품을 묘사하는, 설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미술품 같이 이렇게 실존하는 것이든 혹은 실존하지 않은 어떤 상상의 것이든 이렇게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언어로 묘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에는 어떤 물건, 사람 또는 경험에 대한 묘사를 의미했지만 이 단어가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확장이 되어서 지금에는 어떤 예술품이 미술품을 시로 옮긴다든지 거꾸로 시를 그림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또 그것을 영화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서로 넘나드는 것을 모두 엑프레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물 옆에서 이처럼 이상하게 수선한 자태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희고해온 방식을 표현한다. 머리 위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듯하고 눈꺼풀에는 다소의 피로감이 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 살을 뚫고 피어난 아름다움이다. 진기한 생각과 환상적인 환호와 절묘한 열정이 세포 하나하나에 서서히 침전되어 이루어진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월터 페이터가 쓴 모나리자에 대한 감상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마치 모나리자를 그리스 여신들이나 고대의 미인 곁에 나란히 세워본다면 그 고대의 여신들이나 미인들은 이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온갖 고뇌를 지닌 영혼의 아름다움 앞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세계의 모든 사상과 경험이 외형을 순화하고 표현성을 지니게 만드는 한 모나리자는 그리스의 야성, 로마의 관능, 영적 욕망과 상상의 애정을 구비한 중세의 신비주의, 이교도 세계의 재현, 보르지아 죄악 등등을 모두 부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술가 자신의 감수성을 상징하는 어떤 그 창작성, 수사학적인 생생함을 특징으로만 한다면 이렇게 매체 간에 이동하는 것을 전부 엑프레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키이츠의 시에 보면은 그 들리는 선율은 달지만 들리지 않는 선율은 달콤하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들리지 않는 선율까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 참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은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티스트의 인터랙션에 보면 이런 게 많지요. 상대를 흠모한다든지 오마주하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타소의 예루살렘 해방이라는 그 이태리 타소의 시를 보고서 영국의 밀트는 신라관을 지었죠. 또 이 타소의 예루살렘 해방을 보고 음악가 핸델은 리날도, 그 우리 유명한 리날도의 그 울게 하소서, 그 음악을 또 작곡을 했습니다. 또 예이츠 시인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시 대목을 보고 코엔 형제는 영화를 만들었죠. 또 워즈워드 시 중에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에 관한 시를 읽고서 영화 감독 미셸 공드리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만듭니다. 이터널 선샤인, 스팟리스 마인드, 영원한 햇빛, 그리고 흠없는 마음, 뭐 이런 식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그 책이나 만화를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영역을 넘나듭니다. 예를 들어서 존 레치의 밤의 도시라는 시를 읽고서 데이빗 호크니는 빌딩, 퍼싱 스퀘어, 로스앤젤레스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미술가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피카소의 청색 시대에 나오는 늙은 기타 연주자 그림을 보고서 블루 기타 시리즈를 호크니가 또 판화로 만들었죠. 벨라스케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세잔이 그림을 그리고, 또 세잔에서 영감을 받아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또 마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피카소가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라울 듀피는 마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그림을 또 펼칩니다. 또 피카소 그림 중에 보면은 로트렉의 판화가 걸려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역시 로트렉도 피카소한테 영감을 준 거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장르를 넘나들면서 이런 걸 전부 엑프레시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예술 작품에 대한 묘사나 해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매체로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 엑프레시스를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은 예술품 묘사라고 하지 않고 매체 이동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또는 감각의 전환. 우리가 시각으로 감각한 것을 청각으로 바꾸거나 또는 문학으로 바꾼다든지, 이래서 감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게 엑프레시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생각거리가 이제 굉장히 많죠. 매체 1에서 매체 2로 넘어가고, 매체 2가 다시 매체 1이 되고, 매체 3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수사학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원본이나 원전을 능가하는 예술적 영향이 발휘된다면 새로운 예술품이 탄생하는 하나의 채널이 된다고, 도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붓이나 유화물감을 쓸 것이냐, 아크릴 물감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각칼로 조각을 할 것이냐, 끌이나 망치를 써서 돌과 시멘트를 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 것이냐, 또 판화를 만들 것이냐, 회반죽을 할 것이냐, 가느다란 바늘을 가지고 애칭을 할 것이냐, 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것이냐, 베이스 기타를 치고 연주할 것이냐, 아니면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냐, 트럼펫을 불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술을 할 것이냐, 글을 쓸 것이냐, 연극을 할 것이냐, 종이를 쓸 것이냐, 캔버스를 쓸 것이냐, 컴퓨터나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할 것이냐, 포토샵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를 쓸 것이냐. 요즘에 이 예술 창작은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엑프레시스라는 용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매체에서 자유로워지고, 혹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서 그중에서 자신만의 잘 맞는 매체를 찾아서 집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엑프레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의견 주시고요.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 Unseen Art School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미술 전시 기획사 컬처 앤 아이리더스를 이끌고 있는 강미란 대표님을 게스트로 모시고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리얼 마스터 클래스. 본 적 없는 미대 재밌게 들으셨나요? 애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YRB 예술 라디오 방송국입니다.